한국몽이 성공하기에 안타깝게도 중국은 쌓아놓은 똥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번편 1대1로의 본질편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고 1편에서 1대1로는 도로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는 것 해주면서 돈 꺼주고 나중에 사채업자들 마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조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위해 주변 국가들 도로, 철도, 전기 배선 깔아주는 기업들을 2018년 기준 89%나 중국 국영기업만 우선적으로 수주해주고 앉아있었던 겁니다. 현재 1대1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은 조금 웃기게도 중국과 수많은 국가들이 출자한 돈으로 꿔준 돈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에게 돈을 주고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건데 만약 저 중국이 꿔준 돈을 못 갚게 된다면 그 국가들은 국가의 경영권 그 자체를, 주권 자체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에 쥐락펴락 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그 국가들에게 사채업자 마냥 돈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 테고 돈 안 내놓을 거면 대신 말이라도 쳐들으라며 난리치고 앉아있을 겁니다. 실제 현재 이러한 깡패짓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현재 몽골은 중국에게 진 빚이 약 40억 위안 정도 있다고 합니다. 몽골 경제 수준에서는 저 돈을 이자 상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근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몽골의 철강과 가스에 대해 중국 국영기업들이 땅을 파고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어떻게든 잡아주고 싶어하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달라이 라마가 2016년 11월 18일 몽골에 방문하는 것을 몽골 정부가 허용해주자 중국은 인프라 건설 중단부터 몽골과 중국의 철도 운행 항공 노선까지 싹 다 폐쇄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몽골 옆에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인 호르고스에서 내륙 항만 건설의 지분 49%를 중국이 혼자 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2016년 3월부터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 임대를 기존 10년에서 무려 25년까지 늘려주는 것을 허용해줍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이 존재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 한족과 사이 들어온 카자흐족들의 국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어디 중국에게 혜택을 주냐며 실제로 시위까지 일어났었습니다. 키르기스족의 국가 키르기스스탄은 현재 국가 총부채 비중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부채가 무려 71%입니다. 1대1로 전까지만 해도 중국 비율이 37%였는데 말이죠. 게다가 중국 불법 노동자들이 키르기스스탄으로 넘어가는 것을 몰래 아몰랑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은 국내의 인구들 중 돈도 제대로 안 버는 실업자들이 다른 나라로 그냥 쳐나갔어 국내 예산 덜 빨아먹고 사라져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불법 노동자들이 키르기스스탄으로 넘어갔어 뻘짓하고 있는 것들을 두 국가 모두 아몰랑하고 있는 상황이죠. 타지키스탄의 경우 GDP의 20%에 해당하는 12억 달러라는 중국에 갚아야 할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하려고 3억 달러 빌린 돈 못 갚았어 중국의 금강개발권이 넘어간 상태죠.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사이가 더러웠어 중국 부채가 많진 않은데도 그냥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기업 들어오지 말라고 난리 중입니다. 라오스의 경우 무려 GDP의 50%가 중국 부채이고 대출 이자를 천연자원으로 중국에게 상환하고 있는데 철도도 완공되면 대출 제대로 못 갚아서 철도 운영권 70%를 중국이 가져가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1대1로 한다는 중국에게 돈 껐다가 현재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과거 1997년 IMF 당시 대한민국처럼 말이죠. 미얀마의 경우 중국에게 갚아야 할 부채가 20억 달러인데 못 갚을 경우에는 미얀마의 항구를 중국이 소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들이 잘 되려고 했으면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졌다고로 하고 있으니 제대로 호응할 국가가 많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미얀마 모두 1대1로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중국과 오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의 1대1로 참여한 국가들의 부채, 즉 빚이 너무 과도하게 많고 게다가 중국한테 갚아야 하는 대출과 중국 국영기업들이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었어 1대1로 하는 국가들이 중국 정부에게 어마무시한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저 말대로 현재 결국 중국 형님 제발 시간 좀 더 주세요 돈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아니면 그냥 중국 거지라며 쌩까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깡패짓은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과거 미국도 소련과 경쟁할 때 마샬 플랜을 통해서 비슷한 걸 하긴 했었지만 말이죠. 현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저 국가들은 국가부도 상태에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국의 1대1로는 성공하기 참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1대1로 사업만 해결된다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일까? 응, 아니야. 전 세계에서 국경이 가장 넓은 중국. 육지 국경선만 약 22,800km. 저기 보이는 무려 14개의 국가와 붙어 있습니다. 국경이 저렇게 가장 넓고 저렇게 많은 국가와 찰싹 붙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지게 피곤한 역사, 피곤한 미래를 의미하는 것.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 서로 더럽게 싸워대던 것, 중국에 오지게 많이 있었고 앞으로 또 오지게 많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중국과 국경이 닿아 있는 국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중국과 사이 좋았을 리 없을 겁니다. 베트남은 과거 1000년 전 송나라 시기부터 중국과의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철수 이후 미군의 강력한 군사 지원 등신같이 다 북베트남에 흡수시켜준 남베트남 덕분에 당시 아시아 군사력이 1년 통일된 사회주의 베트남이었습니다. 나보다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언젠가 자신의 국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당시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고 있던 중국, 그리고 소련과는 사이가 개판이 되어 있던 중국, 그 개판된 소련과 친한 베트남. 재래식 전력으로만 보면 중국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지녔던 통일된 베트남. 베트남은 이미 캄보디아까지 밟고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련과 사이 좋은 베트남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은 중국에게 어마무시한 위협이라는 것. 1979년 2월 17일 중국은 베트남의 선빵을 후려갈깁니다. 그렇게 1984년까지 군사 충돌도 있었고 1991년까지는 수교까지 끊고 쌩까고 있었죠. 그랬던 베트남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친해져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에 딱인 상황인 거죠. 그러한 베트남과 통킹만에서도 여러 자원을 가지고 니꺼니 내꺼니 하면서 아직도 중국과 베트남은 협의 중입니다. 게다가 남중국해에서는 저 많은 국가들이 중국 니들 땅 아니라고 난리치고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도 지들 거라며 싸우고 앉아 있죠. 게다가 전통적으로 중국과 사이도 더럽고 국경도 오지게 넓게 붙어있던 러시아와도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의 적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어서 오지게 친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현재 중국 한족 화교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개판인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만 해도 과거부터 대부분의 경제를 중국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여러모로 화교들 맘에 안 든다며 화교들 니들끼리 저쪽으로 꺼져 살으라며 독립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싱가포르 주에 화교들을 오지게 박아서 그냥 독립시켜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 말레이시아의 한 지역이었던 싱가포르 주. 현재는 화교 오지게 많이 사는 국가가 된 싱가포르 탄생의 배경이죠.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현재 인도, 베트남, 대만,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국이 인도나 베트남, 대만, 필리핀의 정치인들을 잘 구슬렸어 뒷돈 찔러주고 1대1로에 호응해달라고 하면 중국의 1대1로도 순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국가의 정치인이든 국민들의 표를 받아 당선되고 그 국민들이 만약 중국을 오지게 싫어한다면 당선되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중국을 발로 까버리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 현재까지도 국제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국가들의 관계는 예컨대 베트남이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더러웠지만 지금 친해진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진다면 중국의 1대1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나 중국은 싸놓은 똥이 아직 더 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